그 식생활에 관해서도 그 내시경 치료 후와 수술 후의 그 식생활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그 내시경 치료 후에 이제 그 식생활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떤 식사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. 그러나 뭐 고추라든지 마늘 같이 좀 자극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 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. 우리가 이 식사의 원칙,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규칙적으로 또 맛있게 천천히 씹어서 즐겁게 먹는다. 규칙적으로 맛있게 천천히 씹어서 즐겁게 먹는다. 이걸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. 이 장의 그 작용을 보면 우리가 그 심리적이나 어떤 정신적인 상태와도 관계가 아주 큽니다. 장이 그만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 세세하게 또 막 좀 신경질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또 뭐 자기 취미를 즐긴다든가 뭐 휴식이나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걸 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하물며 이 장을 미니멈 20cm 이상씩 우리가 이게 잘라내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많아져서 그러다 보면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나 이외에도 수십만 명이 이런 일을 다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수술을 한 뒤에 그 후에 이제 이 식생활에 대해서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것저것 증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잘라냈으니까 일부를 한 10분의 1은 미니멈 10분의 1 어떤 사람들은 9분의 1, 8분의 1 이렇게 잘라내니까 그 수분의 흡수가 감소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 자연적 변이 물러지거나 설사가 되기가 쉬워지고 또 그 반대로 이 대장이 연동운동, 연동이라는 게 이게 지 혼자 이렇게 꾸물럭 거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연동이라고 그러는데요. 연동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동운동에 이 장애가 되면 천천히 이 통변이 되면서 변비가 또 되는 수가 있고 또 마지막 부위인 직장 수술을 했을 때는 이 변을 자기가 이게 좀 잡아주는 이런 기능, 그걸 이제 저류 기능이라고 그러는데요. 변을 잡아주는 기능이 감소가 되거나 소실되면서 자연적으로 변을 자주 보는 이런 또 증상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. 또 소장이나 어떤 대장의 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화되고 남은 내용물들이 소위 변이죠. 변의 이 통과가 불량이 또 생겨 가지고 복부 팽만이 생기거나 그것이 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장폐색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. 또 일부 직장을 수술한 경우에는 이제 인공항문을 임시라든지 영구적으로 달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변의 어떤 냄새라든지 색 그리고 또 굽기 등의 이 과민해지기 쉬운 이런 또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런 한 5가지 이런 이 후유증이 대표적인데 이런 증상들은 식사요법으로 완전히 방지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급적 그 증상이 덜하도록 하는 것은
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대장 수술을 했다고 해도 음식의 종류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즉 뭘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식물성 섬유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거나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그 음식들을 먹으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장 폐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술 후 한 3개월 정도는 그런 음식들은 자제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에서도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맛있게 천천히 씹어서 즐겁게 먹는다는 이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이 장은 그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장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떤 정신적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그 변수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무 신경질적이 되지 않고 그 취미 생활을 하고 또 뭐니 해도 휴식과 수면을 충분히 하고 스트레스를 그 해소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. 이 또 세 번째 이제 그 항암 치료 그 시에 우리 항암 치료 중 혹은 뭐 항암 치료 뭐 후 이럴 때의 그 식생활에 관해서도 항암 치료를 받지만 여기에도 식사에 제한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그 원칙 여기서도 규칙적으로 맛있게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즐겁게 먹는다. 이런 것도 이 항암 치료를 중이라든지 후에도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장이 민감하니까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인 그 상태가 환자의 그 정신적 상태가 변수가 되므로 여기서도 너무 신경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취미를 즐기고 또 휴식 수면을 충분히 하고 스트레스를 가급적 해소하는 방안 자기 스스로 찾는 것이 소중합니다. 이 항암제의 그 부작용에는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구역질 및 구토, 식욕 부진, 또 그 독한 약을 먹으니까 이 구내 염증, 설사, 변비 뭐 이런 것처럼 소화기 상태가 아주 저하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이 주의를 하시고 또 의사의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우리가 그 경과 관찰이나 검사에 대해서 또 몇 마디 드리면 우선 또 여기서도 내시경 치료와 수술 그리고 화학요법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시경 치료 후에는 뭐 절제한 부위에 뭐 재발이 없는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또 새로운 또 다른 무슨 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 그래서 그 치료 후에 이 검진과 검사의 어떤 간격은 그 대장암의 어떤 성질이나 또 그 몇 기였는지에 따라서 그 또 치료 내용과 효과 그리고 추가 치료의 그 유무 등 또 몸의 상태의 회복이나 후유증 정도에 따라서 이게 다 다릅니다. 다르니까 치료를 계속 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이 통원을
하면서 치료를 이 경과를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. 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1개월이나 혹은 3개월마다, 그리고 어느 정도 병이 안정이 되면 뭐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. 또 이 검진을 받을 때에는 그 환자의 몸의 그 상태에 관하여 의사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그 묻습니다. 뭐 상태가 어떻습니까? 뭐 걱정이 되는 부분을,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문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? 의사가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잘해 주시고요. 그다음에 뭐 진찰 검사를 합니다. 그래서 보통 하는 검사를 보면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하고요. 또 그 엑스레이 촬영, 뭐 CT 검사, 복부 초음파 검사, 대장 내시경 검사 뭐 등을 주로 하고요. 또 필요에 따라서는 MRI라든지 CT 검사를 합쳐서 또 CT 검사 플러스 PET 검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수술 후에 또 그 경과 관찰과 검사를 보면, 수술 후에 보통 그 경과 관찰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재발이든지 전이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. 그 수술 후에 어떤 검사의 간격을 보면 그것도 대장암의 어떤 성질이나 진행도, 결국 병기, 그리고 그 어떤 치료를 했느냐, 그리고 그 치료 효과, 그리고 또 추가 치료 유무, 혹은 또 몸 상태의 회복 정도라든지 또 후유증의 어떤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, 그런 것이 이 검사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. 이 치료를 또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통원을 하고,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내시경 검사와 마찬가지로 1개월에서 3개월마다, 또 병의 상태가 안정이 되면 6개월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. 이 검진을 보통 할 때는 그 몸의 상태에 관해서 의사의 그 문진이 있고 진찰과 검사를 합니다. 검사 내용을 보면 여기도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, CT 검사, 또 복부 초음파 검사, 대장 내시경 등을 하고, 필요에 따라서는 이 MRI 검사나 CT 검사 플러스 PET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화학요법, 즉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혹은 받은 후에 어떤 경과 관찰이라든지 이 검사 내용을 보면 그 치료 중에 어떤 그 검사 간격은 이 또 화학요법의 어떤 목적과 종류, 그리고 효과 및 부작용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. 그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 스케줄에 맞춰서 늘 통원을 해야 되고, 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,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이 되면 2, 3주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합니다. 또 검진할 때는 부작용의 유무라든지, 또 식사를 어느 정도 잘하는지, 또 환자의 몸 상태가 어떤지 관해서 이 의사가 일일이 물어서 체크를 하고, 또 기계적으로 진찰과 검사를 병행을 합니다. 이 검사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, CT 검사, 또 복부 초음파 검사,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, 필요하면 그 MRI 검사나 CT 검사 플러스 PET 검사를 하게 됩니다. 끝으로 이제 그 병이 뭐 거의 나았거나 혹은 관해 상태에 들어가면 이제 이 일상생활로 우리가, 혹은 뭐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
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의 어떤 일이나 생활 리듬에 따라서 서로는 조금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체력이 좀 붙어서 이 다양한 증상이 개선이 되면 평소에 아주 가까운 생활 리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외출의 횟수도 늘리고 또 가볍게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하면서 조금씩 그 자신의 행동 범위를 넓혀 가고요. 직장에 또 복귀를 할 때에는 그 회사 동료들에게 적어도 치료의 스케줄이라든지 또 생활상의 그 본인 환자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그 직장 생활과 약간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의 상사라든지 동료들에게 적어도 나의 사정을 알려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좀 배려도 받고 그래서 이 업무의 시간이라든지 또 업무의 어떤 난이도 혹은 이 체력에 어떤 무리가 오는 이런 것들은 그 직장에 어느 정도의 그 배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.